자, 이어갑니다. 근대 문화의 형성 부분 가겠습니다. 자, 시설 도입, 근대 기구 보겠습니다. 기업번, 박문국, 한성신문, 한성숭보라고 하면 되겠죠? 한성숭보.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입니다. 네, 열을 순자, 즉 10일에 한 번씩 나오는 신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성순보. 그 다음에 기기창. 우리가 청나라에 가서 우리가 무기를 만드는 기술과 그 다음에 군사훈련법을 배우러 갔죠. 그 사람들 우리 뭐라 불러요? 영선사라고 부릅니다. 영선사가 청에 파병돼서 통상 한 2년 정도 교육받고 올 플랜을 짜고 갔는데 국내 자본이 여의치 않아서 1년 만에 우리 조선으로 다시 귀국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에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만든 게 기기창이다. 세 번째, 전한국 당호전을 발행했다. 화폐를 발행하는 관찰이라는 뜻이 되겠죠. 광인사, 민간출판사입니다. 민간출판사. 통신, 전신, 서울에서 인천에 청해 최초로 가설되었습니다. 전신이요. 여러분들은 전신 뭔지 잘 모를 거예요. 저도 잘 본 적은 없어요. 전신에 대해서. 통상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전화 전에 전신이라는 게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급히 어떤 소식을 알릴 수 있는 어떤 메시지를 알릴 수 있는 이렇게 우리 모르스 부호처럼 따다다다 때려서 이렇게 하는 방식을 택해서 그 지역에 또는 그 가족에게 어떤 급한 상황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들이 대표적인 게 전신입니다. 1885년 인천에 처음으로 서울과 인천을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1885년에. 이것 때문에 우리 혹시 이거 영화 보신 분 있나? 대장 김창수라는 영화 보신 분이 있어요? 김구 선생의 본명이 김창수. 청년 시절에 인천 교도소에서 근무할 때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선고 날짜가 왔는데 그 전에 고정임금이 전화를 통해서 김창수 목숨을 구했다 이렇게 하는 전화가 아니라 실은 전신. 연도로 봤을 때 전신이 맞습니다. 왜? 전신은 85년이고 전화는 1898년 한참 13년 뒤거든요. 전화 보겠습니다. 경운궁에 덕수궁이죠. 오늘날에 처음 가설됐다. 1898년. 이건 함정 팔 수 있어요. 전화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덕수궁입니다. 서울 시내 민가로 확대된 건 1902년. 그 다음에 우편, 갑신정변 때 중단됐다가 우정조원국이 1895년 설치. 뭐죠? 을미계획이 되겠죠. 을미계획 때 다시 재설치된 거죠. 그 다음에 1900년에 만국우편이라는 가입. 이거는 한능급에 한번 나왔죠. 미국 어느 도시와 서울 간에 우리가 편지 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었던 시기죠. 자, 요걸 사례로 던져서 이 만국우편연합의 연도를 물어봤던 것들이죠. 즉 1900년에 이 미국 LA면 LA에서 서울에 편지를 통해서 서로 안부를 묻고 들을 수 있던 시기였다는 거죠. 이 시기에 우리가 볼 수 있던 서울의 문화죠. 즉 건물이면 건물이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가 되죠. 1900년 전에 지은 건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지은 건물도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종의 한능검 문제 스타일이에요. 한능검을 준비하신 분들은 이런 유형의 문제도 우리가 익숙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문화 파트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우리 공무원 시험하고 한능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왜? 가장 어려워한다고. 왜일까요? 책으로만 공부하니까. 한 번도 거기 가까운 곳에 가서 문화재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매일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대해서 누가 물어본다고 되게 정말 대답 잘할 수 있지. 휴대폰의 기능도 잘 얘기하고, 이건 회사가 어느 사회에서 만든 걸 다 설명할 수 있잖아요. 매일 보고 들은 것들이니까. 그거예요. 매일 보고 듣고 생활했던 것도 잘 알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공모시험의 문화재 파트 부분에서 여러분이 결정이 나와야 고득점이 나올 것이다. 자주 얘기하잖아요. 문화 파트가 5개, 맥시멈 7개까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쉬운 듯한데 문제를 많이 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게 아이러니하거든.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가서, 책은 공부하는데 가서 보지를 않는 것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 전기 가겠습니다. 경복궁에 전등이 설치됐다. 지금 전기가 처음으로 경복궁에 설치됐다. 그러니까 전하하고 전기하고 구분할 수 있겠죠. 전하는 경복궁이 아니고 덕수궁이고, 전기가 경복궁에 1887년에 설치됐다. 한성전기회사 설립, 황실과 미국 콜브란이 합작을 통해서 전기회사가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교통, 경인선 1899년, 전차 1899년, 두 개 묶어요. 네. 경인선, 그 다음에 전차 1899년. 다 전부 다 전차잖아요, 그죠? 전차가 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서울의 청량리에서 서울 서대문까지 전차가 다니고, 그 다음에 노량진에서 제물포까지 전철이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뭡니까? 연도를 외워야 됐죠. 이거 제가 노래를 외워서 저는 외우거든요. 네. 은하철도 999란 노래 아세요?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뒤에 뭐예요? 999.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만화 영화 많이 보셨죠? 저도 봤어요. 제 얘들 때문에. 그것만 틀어주면 어떻게 얘들 조용히 봐요. 이렇게. 눈이 뚫어지게 봐요. TV 화면이 깨질 정도로 봐요. 되게 재밌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절제에서도 그 노래를 들어서 알게 된 거예요. 힘차게 달려 은하철도 999. 아셨죠? 경인선과 전차 연도 물어온 쉽게 풀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러일 전쟁 중에 경부선, 군사적 목적이 줄고 있습니다. 경부선은 군사적 목적입니다. 러일 전쟁이 1904년에서 1905년까지 치러지게 되는데 1905년에 완공이 됐죠. 경의선, 서울에서 우주까지, 경원선, 서울에서 원산까지, 네, 마찬가지 정치, 군사 목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 파트 갑니다. 강해원 1885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알렌이 세운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다. 알렌 밑줄 그어야 되겠죠. 알렌 선교사. 네. 명칭이 강해원에서 제중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13일 만에 그 밑에 나와 있어요. 제일 밑에 박스 밑에 봐봐요. 광해 은혜를 베푼다는 뜻이었는데 다시 제중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뭐냐면 고종 처남이 되게 칼을 맞아서 되게 이득관 상하게 돼서 이거 액가적인 의료 수술적인 부분을 통해서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고종 임금 입장에 되게 고맙죠. 자기 가족을 살려준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 전체에게 전부 다 혜택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해서 제중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광해가 제중이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됐다. 13일 만에. 그리고 훗날 1907년에 세브란스 병원으로 개편되었다. 그래서 연희전문학교하고 세브란스 병원이 합쳐져서 오늘날에 연세대학교가 됐고, 그 다음에 연세 세브란스 병원 이런 명칭을 쓰게 되었다. 아셨죠? 연희전문학교, 연세대학교 처음 출발점은 2년제 전문대학교로 출발했었나? 그리고 연희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그 연세대학교 그쪽 부분이 연희궁이라고 하는 별궁이 따로 있었어요. 궁궐이 하나 따로 있었다. 그래서 연희의 모티브를 따서 연희동이 됐고, 지금 연세대학교에 그 연자가 들어가게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신촌 가면 어떻게? 연희궁이 여기 있었다지? 네. 안에 가면 조그만 편말만 하나 남아있어요. 학교 들어가면. 네. 선생님 그거 보러 가. 다른 거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 편말 하나 보러 가는 거예요. 그게 공부니까. 그 다음
대한의원, 그 다음에 자의원, 뭐 크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있었다는 정도만 하셔도 돼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오른쪽에 건축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 독립문. 프랑스 개선물을 모방했다. 덕수궁 석조전. 르네상스 양식입니다. 르네상스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석조전 한번 봐보시죠. 건물 한번 봐보시죠. 덕수궁 내에 있는 건물인데 이게 10년짜리 공사였거든요. 1900년 시작 1909년에 완성된 건데요. 예, 이 시대에 이런 건물을 짓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르네상스 양식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건축 양식을요. 그 다음에 명동성당, 예, 고딕 양식입니다. 1892년부터 98년까지. 예, 프랑스 공사관, 바로코 양식. 그 다음에 그림 한번 봐주시고. 됐죠? 그 다음에 최초의 건물을 또 보겠습니다. 건축을 봤으니까 건물을 보겠습니다. 테이블호텔, 인천항에 설립한 최초의 서구식 호텔.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를 판매한 것이 테이블호텔이기도 합니다. 인천입니다. 야견성당, 최초의 서양식 성당, 준고식, 고딕양식. 정동교회, 최초의 감리교 교회당으로 미국 공사관, 그 다음에 이하여고, 배작당과 인접한 것으로 미국 문화가 유입된 중심지였다는 건축 예적인 의미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제 덕수궁을 중심으로 그 당시에 예교관들이 되게 많이 살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거기에 이하여고도 언덕 위에다가 하얗게 지어진 집이 있었는데 이하여고와 되게 가까운 곳에 정동교회가 있었다. 우리 작년에 시험도 한번 나왔죠. 예, 정릉동. 일화 얘기해 줄게요. 이문세 아저씨 아시죠, 여러분들? 강화문 연가에 이거 나옵니다. 노래 제목이 강화문 연가 정도는 아시죠, 여러분들? 갑자기 선생님이 지금 현재 가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이걸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 여러분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좀 일종의 비하인드 스토리. 강화문 연가. 강화문 연가 내용 중에 정동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신의사 한번 들어봐봐. 강화문 연가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봐볼게요. 태조 이성계의 첫 번째 부인은 돌아가셔서 개성에 묻혀요. 두 번째 부인이 이제 강씨 부인이죠. 가장 오랫동안 살았는데 이분이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되게 사랑했던 두 번째 부인인데 사랑하게 되는데 이 사람과 이제 이방원과는 사이가 되게 안 좋죠. 강씨 부인의 아들 세자로 책봉됐던 막내 아들 방석이를 이방원이 죽여버렸으니까. 근데 강씨 부인 죽자 이성계 입장에서 되게 슬펐겠죠. 그래서 경복궁 정문에서 바라보는 곳에다가 묘를 만들었어요. 그 묘를 만들고 그 묘 이름을 정릉이다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왕과 왕실에서 쓰는 무덤을 갖다 능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릉이다 이렇게 붙여줬다고. 자, 이방원이 방석을 죽이고 자기 형을 몰아내고 개성에 다시 서울에 와가지고 새롭게 왕이 됐잖아요. 태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문 열면 아침에 눈 뜨면 문 열면 맨날 자기 원치 않는 작은 어머니가 맨날 묘가 보이는 거예요. 어때? 기분 안 좋지. 그래서 야 이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정릉에 있는 무덤을 파묘해서 이동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동네가 정동이 된 거야. 기존에 있었던 동네를 정동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동한 동네가 정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정동과 관련된 동 이름이 두 개나 된다고. 정동과 정릉동이 두 개가 있어요. 원래 처음 출발점은 뭐였겠습니까? 정릉이었겠죠. 왕의 부인의 무덤이 있던 것이니까 정릉이 됐겠지. 그러니까 이방원이 보기 싫으니까 파묘해서 옮겨버렸다고. 옮겨버렸어.
옮긴 동네가 정릉동이 되고 기존의 동네는 정릉의 능을 따서 정동이 되는 겁니다. 됐죠? 어디에 갔어요? 아니, 가끔 선생님 지인들이 물어봐요. 네. 이런 내용을 가끔씩 물어보기도 해요. 네. 선생님 와이프도 물어보기도 해요. 가끔. 저 와이프 이문 자실 좋아하는지 정릉길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걸 무슨 내용이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설명을 해주거든요. 네. 설명해도 또 물어보는 것 같아요. 계속 잊어먹고. 여러분과 거의 비슷해요. 비슷해. 네. 별거 아닌 것들이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재작년에 이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네. 덕수궁에 대한 문제를 풀 때, 네. 그 덕수궁 근처가 거기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요. 덕수궁 정관은 보겠습니다. 러시아 건축기사 사바티 미줄것이고요. 설계했고 고종의 연유처로 휴식을 즐기시는 공간으로 예빈을 초대해 연회를 열거나 다가를 들며 음악을 감상하는 휴식소였다. 이게 이제 고종임금의 개인 커피숍이야. 여기서 커피를 마셨어요. 고종임금이 되게 커피를 좋아하셔서 주로 고종임금 개인 커피숍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관은 여기 건물이 다음 페이지 봐봐요. 정관은 건물 한번 봐보시죠. 되게 아름다운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고대 건축 양식과 현대 건축 양식이 결합된 양식이에요. 정관은 보시죠. 네, 이런 모습이에요. 네. 다시 앞으로 가죠. 그 다음에 손탁 호텔. 서울에 설립된 최초의 서양식 호텔, 서양 러시아식 건물 형태다. 그 손탁은 사람 이름이에요.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시죠? 손시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요. 예, 그 독일계 러시아인입니다. 이 사람이 그 서양 요리를 하는 셰프로 처음 고종에 소개되었고, 고종임금 외국인 그 외교관들이 왔을 때 만찬장에서 식사를 이렇게 대접했을 때 한식보다는 서양식 요리가 낫게 돼서 초대받아서 썼던 인물인데 이 사람이 되게 요리를 잘했나 봐요. 고종임금으로부터 막 찬사를 받고 고마워서 서울에 집을 한 채 이렇게 선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손탁이 이 집을 헐어내고 여기다가 호텔을 하나 지었는데 그 호텔 이름을 손탁 호텔이라 이렇게 붙였어요. 호텔 손탁 이렇게 붙여졌죠. 그래서 주로 여기 이제 그 서양을 이렇게 자주 다녀왔거나 이런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서 여기 주로 많이 모여서 연회도 베풀고 차도 마시고 했던 연회 장소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전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의 그 배경도 되기도 합니다. 암살의 그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막 춤추고 노는 모습들을 보면 손탁 호텔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요. 덕수궁 석조전. 아까 설명드렸죠. 근대식 석조 건물. 영국인 하딩이 설계했다. 그 다음에 미소 공동회 열려서 미술것입니다. 이거 제가 얼마 전에 모의고사를 한번 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던 장소이다.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열렸던 장소이다. 6.25 전쟁 이후에 86년까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하였고 2014년 이후에는 대한제국 역사관으로 개관됐습니다. 가서 누구나 볼 수는 있습니다. 단 예약제입니다. 여기는 덕수궁은 아무 때나 가서 2,000원만 주면 볼 수 있어요. 입구에서 매표에서 표 사가지고 들어가면 돼요. 덕수궁은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석조전은 별도로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해야만 가서 볼 수 있어요. 사전 예약제입니다. 제한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적을까요? 덕수궁 중명전 밑에 여백에다 하나 적겠습니다. 중명전하고 단성사를 하나 추가로 적겠습니다. 중명전 적겠습니다. 1901년, 1907년. 원래는 고종 황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책을 보는 공간을 우리 뭐라고 그러지? 황제가 보는 서관? 이제 책을 보는 공간. 원래 이렇게 출발했던 것 뜻인데, 훗날 우리가 1905년에 을사늑약을 맺었던 장소예요. 이것 때문에 중명전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네. 이건 한국 최초의 영화관이기 때문에 잡아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최근 올해가 2021년이지 한능검 기출입니다. 서울에 사는 친구들은 단성사라는 영화를 밖에서 다 알거든요. 단성사가 뭐 하는 곳인지. 영화관입니다. 영화관. 1990년대까지 아마 영화를 계속 상영했는데 지금은 이제 영화관 기능이 상실됐고요. 네. 그 두 개 좀 체크해서 같이 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576페이지 근대 교육 보겠습니다. 근대 교육. 자, 원산학사 83년 개항 이후에 함경도 덕원 주민들이 설립한 근대 학교입니다. 개인들이 부고들이 만든 학교 사립이죠. 쉽게 얘기해서 문무교육기관이었다. 1883년에 이거 물어보거든요. 원산학사가 만들었던 시계 사실로 옳은 것, 가장 가까운 사실로 옳은 것 물어보거든요. 원산학사 84년이면 앞에는 82년이 될 거고 뒤로 가면 84년이 되겠지. 여기는 임보곤란이 될 거고 여기는 갑신정변이 되겠죠. 문제를 출제자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내고 싶으면 내는 거예요. 다음 원산학사가 만들 시기에 가장 가까운 사실, 뭐 임오곤란 내용 하나 물어볼 수도 있을 거고 갑신정변 하나 내용 물어볼 수도 있다고. 거기 막 넓어지죠? 네, 문무교육기관이 있다. 비슷한 것도 있죠. 신라의 하랑도 문무잖아요. 고구려의 정당 장수왕 때 같은 기능입니다. 동문학 정부가 외국어 통역관을 양성하여 설립했다. 83년에 통역관 양성. 유경공원 미국인 선교사 헐버트 길모어 등을 초빙. 우리 83년에 보빙사가 미국에 가죠. 보빙사로 갔을 때 민영익이 건의하는 겁니다. 미국의 보빙사가 파견돼서 그 당시 전권대사로 갔던 민영익이 고정의 명령을 받고 미국 대통령에게 요구하죠. 우리나라에 서양에 교육을 좀 시키고 싶은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인재들 좀 보내주면 좋겠다. 그 결과 헐버트 길모어가 우리나라에 오게 됐습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유경공원이 만들어집니다. 선생님들 교편을 잡는 거죠. 이네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유경공원이고요. 양반 자제들에게 근대 교육을 시켰습니다. 뭐 영어라든가 그 다음에 서양의 어떤 수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로 하는 게 뭐 공자 명자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으로 이제 근대적인 교육이 서양식 교육이 이루어졌다. 뭐 세계 지리, 역사 이런 것들 유경공원이 만들었다. 이게 86년입니다. 대신에 이제 83년에 만들어졌던 그 동문학은 폐교가 됩니다. 83년에 만들었던 동문학은 폐교가 됩니다. 몇 년에? 1886년에 폐교가 됩니다. 왜냐하면 86년에 유경공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통역관을 양성하는 비슷한 기능을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문학을 폐지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 입국조서. 갑오개혁 때 교육 입국조서가 발표됐습니다. 국민교육의 중요성. 자 보세요. 교육 입국조서가 반포됐다. 언제? 갑오 2차 때. 자, 조서라고 하는 얘기는 뭐죠? 왕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왕이 직접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육의 입국 조서가 반포됐다면 다르게 시가면 교육령이 반포돼야 될 거 아니야. 이건 을미계획이에요. 94년, 95년. 령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행정명령이잖아. 최고권자가 고정임금이 우리나라에 교육기관을 만들어달라 만든 거잖아. 뭐야? 소학교, 중학교, 선생님 양성하는 사범학교를 만들었다는 뜻이 되는 거야. 이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서울 종로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4개 학교가 집중적으로 만들어지는 시기가 이 시기예요. 을미개혁 이후예요. 기억할 수 있겠죠? 두 개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교육 입국 조서와 교육령은 달라요. 갑오 2차와 우리 밑에 내용 좀 바꿔서 구분해 주시고요. 그 다음 사립학교 한번 보겠습니다. 개신교, 기독교 계통의 학교 보겠습니다. 배제, 이하, 경신, 정신, 숭실, 그 다음에 민족계열, 서전서숙. 서전서숙은 우리 알다시피 서간도 지역입니다. 북내가 아니라 서간도 지역. 이혜영 선생들이 만든 게 서간도 지역의 서전서숙이고요. 대성, 오산, 이건 우리나라의 평안도 지역에 평양하고 정주 지역의 안창호 선생과 관련된 인사들이 만든 게 대성학교, 오산학교. 그러니까 서전, 대성, 오산 이건 전부 다 뭐죠? 민족주의 개념에서도 신민회에서 만든 교육기관입니다. 신민회 교육기관이기도 합니다. 자, A국이 뭐죠? 호모 길버트 1899년 3인필지 세계 지리질 편찬 한글판으로. 이 길버트라는 사람은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나라에 주권한 다음에 묻혀져 있고요. A국의 묘지에 묻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뭐라고 할까? 우리 한국사에서 봤을 때 한등급에 자주 출제돼요. 근데 우리 공무원 시험에는 아직 그렇게 비중을 두고 출제되진 않습니다만 한등급에는 가끔 출제되는 인물이고 우리말을 우리보다 더 잘할 정도로 잘한다는 겁니다. 가끔 그런 경우 있죠. TV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우리말을 잘하지? 나보다 잘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사람들 가끔 보이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 있죠. 맥킨지, 그 다음에 그레이트하우스 정도 있었다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국어와 국사 연구 보겠습니다. 국어 연구. 니은본 국문연구소, 주시경, 지석영 등 조선어 연구에 이윤재, 최연배 한글 잡지에 밑줄 긋습니다. 연구에서 한글 잡지를 만들고 오늘날의 한글날이 전신할 수 있는 각야날을 갖다가 제정한 게 조선어 연구회입니다. 자, 연구가 수준이 좀 높아지는 게 학회입니다. 학회라고 해서는 국어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걸 학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학 다니시는 분들 아마 가끔 보셨을 겁니다. 교수님이 오늘 수업 뻥크 났어. 휴강이야. 왜? 학회 발표하러 하셨대. 이렇게 가끔 하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조선 학회 보겠습니다. 표준어 제정. 표준어 제정에서 우리 표준어를 뭐로 한다고 얘기합니까? 서울말을 갖다가 표준어를 한다는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표준어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사투리를 전부 다 끌어모아야 한 곳에다가. 왜? 무조건 예문 없이 그냥 무조건 서울말을 표준어를 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도 사투리가 되게 많죠. 다 끌어모아서 봤더니 서울말이 가진 표준에 가깝다 시작해서 만든 게 표준어가 처음 제정돼서 서울말 표준을 제정했다. 맞춤법 통일안과 우리말 큰사전 편찬 착수입니다.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을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총독부의 방해로 사전을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11년이 지난 42년에 조선 학회 사건이 터집니다. 즉 함흥학생 사건을 기하로 30여 명을 구속했다. 즉 함흥 지역에 있는 여고생들이 다 1942년이면 학교에서 우리 조선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말을 하다가 발각이 됐어요. 발각이 됐는데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조선 학회와 관련된 인물이 개입됐더라. 그러다 보니 이 학생들을 갖다가 조치를 취하게 됐다. 30명을 구속하게 됐다. 이걸 계기로 한글학회 회원들이 전부 다 전원 구속되는 사태가 됐다. 약 30명이 구속되면서 결과 조선 학회는 와해되고 말았다. 그런데 웃기는 게 치안유지법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치안유지법은 1925년입니다. 치안유지법은 1925년에 만들었습니다. 자, 일본에서도 이거 만들어졌는데 치안유지법을 한번 보죠. 치안유지법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1920원입니다. 원래 목적은 이거입니다. 네, 사회주의자를 갖다가 처벌하는 법이에요. 사회주의자를 처벌하는 법이 원래 목적입니다. 원래 목표는 이 목적을 여기 가지고 있다. 근데 정작 활용하는 것은 독립운동가를 색출하고 처벌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니, 한국 사람이 우리 사전을 만드는데 이건 처벌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고 우리 사전, 큰 사전을 만드는 게 뭐가 죄가 돼요? 근데 죄가 아니잖아요. 우리 형법에 제일 먼저 나온 게 제형법정주의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제목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자주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20년 전, 30년 전에 컴퓨터 범죄라는 게 없었어요. 컴퓨터는 자체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타손치가 이제 처음 나왔기 때문에 286 컴퓨터 이런 거 처음 나왔던 시기니까. 그 지금 어떻게 해요? 컴퓨터 범죄 되게 많잖아요. 그죠? 처벌 다 받잖아요.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법이 없으면 처벌을 못 하는 거야. 한국 사람은 한글말 쓴다고, 한글 사전을 만든다고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제형법정주의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여기다 붙여먹는 거야. 즉, 독립운동가 색출하는 법으로 갖다가 붙여먹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한글 사전 만든 사람을 독립운동가를 보고 있다는 거지. 최소한도 어떻게? 최소한도 3년 이상 형을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중형에 때릴 수 있죠. 그 결과, 결국은 이 회원들이, 회원들이 전부 다 해체될 수밖에 없었다. 자, 계몽사학 가겠습니다. 계몽사학. 연구 목적, 민족 주체성 확립 및 애국심 고치. 첫 번째, 신채호. 독사 신론. 우리 신채호 선생님 너무 시험에 많이 나와가지고요. 책 제목이 독사 신론입니다. 민족을 역사의 서술의 축처로 잡았다. 민족론 또는 종족론 이런 단어를 쓰죠. 역사를 읽는 새로운 이론이라는 뜻입니다. 잘라볼까요, 이렇게요? 역사를 읽는 새로운 이론이다. 자, 보시면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에게 이렇게 강제로 나라를 빼앗겨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민족들은 이 땅에 그대로 발붙이고 살고 있더란 거예요. 뭐 일부 이제 간도 지역으로, 상하이 지역으로, 연해 지역으로 이동해서 농사를 짓거나 독립운동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의 우리 민족들은 한반도 내에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이 민족이 다시 그대로 이 땅을 지키고 있고 이 나라를 또 새롭게 만들 것이다. 민족론, 종족론에 대한 보통 서양 같은 나라들은 거의 땅을 잃게 되면 다 떠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대로 계속 살고 있더라는 거죠. 역사를 보는 새로운 이론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은식 조선 강문회. 조선 강문에서 민족 고전을 정리했다. 박은식 플러스 체남선. 박은식 플러스 체남선. 여배가 돼서 플러스 체남선. 박은식 조선 강문회 조직 민족 고전을 정리했다. 이인전 보급. 위인전. 신채호, 을지문덕전, 이순신전, 최도통전은 최영 장군을 얘기합니다. 최영 장군을 간행하게 됐다. 선생님 방식의 암기 방법. 신채호 선생이 쓴 역사 관련 책들을 쓴 이유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이 책을 읽고 앞으로 이런 삶을 좀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쓴 것 같아요. 신채호 선생이 쓴 책 이순신전, 을지문덕전, 그 다음에 최영장 이렇게
암기하세요. 왜냐면 밑에 박은식 선생이 쓴 책하고 헷갈리게 만들 거니까. 박은식 연개소문, 연개소문전, 그 다음에 안중근전, 그 다음에 강감찬은 좀 문제가 좀 있는데요. 신채호 선생이 썼다는 기록 하나 하고 우기선이 썼다는 책 기록인데 기록은 있는데 책이 없다는 거야. 신채호 선생은. 신채호 선생도 있다는 거야. 강감찬 썼다는 건. 기록은 있는데 책이 없다는 거. 여기는 책이 존재한다는 거. 책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강감찬들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외국 책들도 소개되었다 정도. 그 다음에 국문법 연구, 제일 하단부입니다. 국문법 연구. 6일전에 최초의 문법성이 조선문전. 조선문전. 자, 이건 조선문전은 신문에 연재돼서 좀, 제일 끝에 제가 신문 연재용이라 써놓으시고요. 신문 연재용 조선문전은. 자, 1번에서 4번으로 넘어갑니다. 1번과 4번을 하살표 당겨봐요. 이렇게 하살표로 넘겨봐야 돼요. 이렇게. 1번에서 4번으로 이렇게 하살표 이렇게. 자, 6일전의 문법성 조선문전이 잡지에 연재되다, 신문 연재가 끝나고 잡지에 연재될 때 책 제목이 바뀝니다. 대한문전으로. 조선문전에서 대한문전으로. 신문에서 잡지로 넘어올 때 책 제목이 바뀝니다. 신문, 잡지, 조선문전, 대한문전. 이게 시험 요소예요. 이거 기출이에요. 1번과 4번을 묶어서 같은 책인데 책 제목이 바뀌었다. 그 다음 지석영호 다시 한번 2번. 국문법 통일안을 최초로 제시한 신정국문을 지석영. 주시경 조선학회를 조직하였고 국어문전, 말의 소리, 국어문법 등을 편찬하였다. 이 정도 가겠습니다. 페이지 넘기죠. 신문 발행 갑니다. 한성 순보. 우리나라 최초 신문입니다. 83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2차 수신사로 일본을 다녀오죠. 일본을 다녀오는데, 갔을 때 배에서 내렸는데 한국에서 일본인들이 신문을 보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조선에서는 일반 백성들이 신문을 본다는 것은 거의 보지 못했던 상황인데 일본 백성이 신문을 보고 있는 거지. 이게 뭐예요? 물어보는 거죠. 이거 신문이라고 하는 건데 어디서 구입합니까? 그랬더니 판매대에서 파는 거야. 그래서 사서 본 거지. 우리도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구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만든 게 한성 순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차 수신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국가의 시책이었던 정책을 백성들에게 홍보하거나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느꼈다는 거지. 정부에서 방문각을 설립하고 발간하게 되었다. 방문각 인쇄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11한번 한성주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거죠. 86년에 최초의 상업광고가 게재되었다. 최초의 상업광고가. 독립신문 96년 서재필이 정부로부터 자금을 받아 지원받아 발간하였다. 정부 힘이 줄고 있습니다. 1896년에 밑줄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부는 조선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부는 대한제국이 아니라는 사실. 왜냐하면 대한제국은 우리 알다시피 1897년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말장난입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자, 순한글 영문판 두 가지로 발행됐다.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우리나라의 사정을, 실상을 좀 알릴 필요가 있다. 황성신문, 국한문 혼용으로 유림에 밑줄 그었습니다. 주로 유생들이 보는 신문이다. 대표적인 논설이 하나 있죠. 장지연의 시리아 방송되고 우리가 을사늑약을 통해서 외교권이 박탈되면서 되게 분노하죠. 그런 내용들을 실었죠. 시리아 방송.
시리아 방송되면 오늘 먹노가 크게 울부짖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오늘 먹노가 크게 울부짖는다 이런 뜻인데요. 이 장전에 있었던 시리아 방송대국은 항성신문 앤드 대한매일신보에도 실려요. 두 군데 실려요. 그 항성신문 플러스 매일신보도 하나 적어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시험에는 안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전이 친일로 갔던 친일 인사가 돼가지고요. 최근에 공무원 시험에 10년 동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친일 임명사전이 등재가 됐어요. 네. 제국신문, 춘한글신문입니다. 서민이나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보는 신문, 계몽적 일간지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주로 보는 신문을 암신문이라고 하고요. 위에는 항성신문은 남성들이 주로 보기 때문에 수신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시기의 표현 방법이에요. 요즘에 신문을 갖다가 남성 중심, 여성 중심의 신문이라는 건 없잖아요. 누구나 보고 싶으면 보고, 보고 싶으면 보고, 안 보는 거거든. 그래서 수신문을, 항성신문을 남자들 주로 보는데 수신문, 그 다음에 제국신문, 여성들이 주로 봤을 때 암신문이라고 표현했다. 자,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 별표를 한 3개 하겠습니다. 너무 잘 나오죠? 연도부터 1904년에서 10년까지 영국인 베델이 찍었습니다. 베델이 주필이 됩니다. 주필이 되면 뭐가 될까요? 일본 애들부터 노타치가 돼요. 왜냐하면 제2차 영일동맹 결과 영국인들은 치해복권이 인정됩니다. 그럼 영국인이 발행이고 영국인이 신문에 주필이 된 이 사무실에 일본인들이 와서 여기서 터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인정되기 때문에 치해복권 지역이기 때문에 배대를 갖다가 체포한다든가 와서 뭘 터치를 한다든가 알가로 한다든가 이거 일절 할 수 없다고. 무엇의 원이라고요? 2차 영일동맹의 치해복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배들이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은 얘기 다 쓴다는 거예요. 자, 양기딱 관계 발간됐습니다. 창간됐습니다. 그 별표하는 건 뭐냐면 입구에다가 우리가 이 건물이라면 이 학원의 건물 밑에 1층에다가 적어놨다는 거예요. 일본인하고 개는 출입금지 적어놨어요. 개자는 일부러 제가 안 넣었어요. 일본인과 개는 출입금지. 일본인과 개를 뭐로 보고 있는 거야? 동격으로 보고 있지. 우리 조선사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바로 체포되겠지. 일본에 대한 인격모독으로 바로 체포되겠죠. 근데 배들이기 때문에 체포할 수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치해복권제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의병추정에 긍정적이었고 국채보상운동 확산에 이바지하였다. 왜냐하면 연일 신문에 보도를 때려주는 거야, 홍보를. 그러니까 신민의 기간지였다. 신민의 기간지였다. 질문할까요? 신민회가 몇 년부터 만들었다고 그랬지 아까? 신민회 아까 몇 년에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연도 외우라고 그러는데? 1시간 전에 외우라고 그러네. 1907년에서 1911년까지 만들어진 대표적인 단체가 신민회입니다. 신민회가 시험에 잘 나온 이유는 보통 보안에 대한 자강의 헌정 유형을 전부 다 애국 계몽운동 한 가지라고 그랬잖아. 그 신민회 뭐야? 애국 계몽운동 플러스 무장 투쟁도 했기 때문에 신민회가 잘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이해하시죠? 어디가 포커스가 있는지 아셔야 되잖아. 왜 잘 나오는지 알아야 되잖아. 이유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연도도 외우라고 그랬잖아. 1907년부터 11년까지. 창건 당시 국한문 독자를 위해 1907년 5월 순한글로 발행, 영문판은 코리아 데일리 뉴스로 발행하기도 하였다. 만세보고입니다. 손병희, 오세창, 손병희는 동학 3대 교주이기도 합니다. 손병희 선생은요. 오세창, 이인직 중심의 천도교 기관지였다. 즉 동학이 명칭이 천도교로 명칭이 바뀌죠. 그 천도교 기관지 역할을 했다. 자, 일진회를 공격, 재정난으로 대한신문으로 개칭. 이인직이 이 신문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 혈의누라고 하는 신소설 있죠. 국어 시간에 배웠던. 이인직이 쓴 혈의누를 썼던 이인직이 이 신문사를 인수하고 난 다음에 친일 성향을 띠는 친일지가 되고 말았어요. 가장 아까운 신문 중에 하나가 만세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역사상 소설이 가장 장기간 연재된 내용이 혈의누입니다. 왜? 지가 만든 신문사이기 때문에 지 소설을 갖다 되게 장기 연재하게 된 대표적인 게 혈의누이기도 합니다. 지 거니까 지 마음대로 막 연재하는 거지. 네. 경향신문, 프랑스 신부 의해서 만들었고요. 네. 교회 기간지적 성격이고 일본의 조선 지배를 인정하는 자세를 취하기도 하였다. 오른쪽 종교활동가입니다. 천도교.
천도교. 손병희 선생이 동학에서 천도교로 개칭하게 되었다. 이렇게 개칭하게 된 이유는 그 내부적인 어떤 충돌이 있습니다. 내부의 충돌이 있습니다. 친일 성향을 띠는 사람과 그 다음에 국내에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과 충돌이 있게 되면서 이렇게 동학이 두 개로 세가 나뉘어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볼게요. 동학이 천도 개칭되었고 만세보를 창간하기도 했고 보성학교, 오늘날의 서울의 보성고등학교, 그 다음에 동덕여고, 그 다음에 동덕여자대학이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이 학교들 전부 다 천도교 계열의 학교였다. 만세보는 이인직이 인수되어 대한신문으로 개칭 친일조로 재편되었고 1904년 진보회는 정치체제 개혁 세력으로 참여하였으나 송병준의 일진회와 합의하고 친일화되자 1905년 12월 천도교로 개칭하여 교정이 분리되었다. 그러니까 교정이 분리되다는 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우리 보통 예전에 뭐 재정일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우리 이제 TV에 가끔 보시면 우리 중동 국가들이 무슬림들이 되게 극단주의적인 것들 많이 하죠. 이게 뭐냐면 아직 교정이 분리되지 않는 나라들이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이렇게 테러를 활동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교정이 아직 분리되지 않는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네. 그래서 교정이 분리된 나라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터키 같은 나라들은 그런 나라들은 거의 히잡도 안 쓰고 다니고 분리됐기 때문에 학교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종교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개인만이 가서 종교활동을 할 수 있지. 그래서 터키는 이런 게 없어요. 분리됐기 때문에. 정치와 교회가 분리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되지 않은 나라에서 일어나는 게 폭탄 테러니 뭐하는 나라들이에요. 당연히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은. 그렇죠? 그 다음에 대종교 갈까요? 천도교 마지막 것도 안 했다. 제2의 3.1운동을 계획했다. 왜일까요? 손병희가 가입했던 인사니까. 대종교가죠. 나철, 오기호 등이 단군 신앙을 받드는 대종교를 창시했다. 단군이 주로 되겠죠. 나철이 만들었던 게 자신해입니다. 자신해 만들었습니다. 나철이 만든 게 자신해. 나철, 오기호 등이 단군 신앙을 만드는 대종교를 창시했다. 그 다음에 국권피탈 후 교단을 간도적으로 옮기고 무장 독립투쟁단체를 생겼다. 나철, 자신의 주로 을사오적 암살을 주로 했던 단체가 자신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교 볼까요? 박은식 유교 90년 조술. 박은식의 유교 90년 볼까요? 유교를 구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라는 뜻이죠. 어떻게 해야 유교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보는 거죠. 박은식의 생각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엄청나게 바뀌어가고 있는 유교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일제강점기식이고 유교를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첫 번째 우리가 수용해야 할 게 이거라는 뜻입니다. 변법 자각론을 수용해야 된다는 거죠. 중국 애들이 하는 게 뭐죠? 이거죠. 중국의 중초서형론, 조선의 동서서기론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 이거 뭐 전부 다 뭐예요? 서양의 사상, 도덕은 우리가 더 낫다는 거야. 받을 필요 없다는 거야.
서양에 필요한 무기라든가 기술은 받아들이자고 하는 게 공통의 특징이죠. 결과적으로 뭐죠? 점진적 개혁 또는 점진적 수용을 하자는 거죠. 필요한 것만. 서양에 비해서 우리가 뒤질 게 없다. 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도덕이라는 부분은. 이게 이제 우리가 늦어졌다는 거죠. 이게. 일본도 마찬가지였죠. 일본도 하원 양제론이었죠. 똑같아요. 하원, 일본의 도덕적인 것이 서양에 뒤질 게 없다. 그러나 서양의 재주는 필요하더라. 무기라든가 이런 거 우리가 가져다 써야 되겠다. 이렇게 다 점진적 개혁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세계 나라가, 아시아 3국이. 근데 갑자기 일본이 확 튀어나가지. 뭘 때문에? 메이지를 통해서 뭘 확 바꾸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엄청난 발전을 가져오는 거잖아. 그래서 청나라의 대학자 깡유에이라는 사람이 변법 자강론을 수용해야 된다 주장한다고. 우리나라의 박은식도 어떻게 해? 수용하자는 거지. 오케이? 지금 일본이 튀어나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도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네, 변법 자강론 수용하자는 거야. 거기에 추가해보자는 겁니다. 박은식은 가장 대표적인 양명학자입니다. 양명학을 수용하자는 겁니다. 양명학. 자, 봐봐. 양명학하고 성리학은 정반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뭐에서? 신분제에서. 양명학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거야. 여기는 어떻게 해요? 이게 질서가 있다는 거야. 신분, 양반이니 천민이 이런 게 있다는 거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거 가지고 가겠다는 얘기야. 이거 없애야 한다는 얘기지. 이걸 빨리 여기다 접목시켜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의 기술과 지혜도뿐만 아니라 사상과 지혜도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사람이, 그러니까 조물주가 사람을 만들어지, 조물주가 계급까지 만들지 않았다는 거지. 그럼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자는 얘기지. 그럼 나는 사람은 평등하다는 얘기지. 봐요. 깡유의 변법 자강론을 수용하고 첫째, 두 번째, 양명학도 수용해서 평등한 사회로 가야한다는 뜻이지. 어때? 이래야만 어떻게 유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새롭게 주는.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 이렇게 아무리 좋은 것도 알리지 않으면 안 돼. 홍보를 좀 해달라는 얘기죠. 비그나이래 우리 TV 틀면 매 광고 나오잖아요. 대기업들 광고 나오잖아요. 우리 뭐 현대니 삼성이 모르는 기업이 어디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근데 매 틀면 나오잖아요. 계속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홍보 좀 하자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네, 유교를 살리자는 겁니다. 기존의 그 가정 안 되는 듯한 뜻이에요. 새롭게 수용할 수 있는 거 수용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주교 갑니다. 약연성당. 아, 빠졌구나. 불교 빠졌다. 불교부터 가야겠다. 한용운이 만든 조선 불교 유신론을 위해서 불교 혁신과 자유적 회복을 주장하자. 조선 불교 유신론. 즉, 불교가 친일화되고 있다는 거야. 친일화되고 있다.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새롭게 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조선 불교 유신론입니다. 가장 그 일본 애들이 우리에게 불교 정책 중에 하나가 사찰령을 만들었죠. 사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일본 애들이 만든 게 사찰령이에요. 그 사찰령을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총독부의 주지스님을 임명권을 가져간다는 거야. 그럼 원래 주지스님 어떻게 했느냐 이거. 원래 자치적으로 서로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주지스님을 뽑았다는 거야. 처음에 우리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즉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들만, 친일적 성향을 띠는 스님들만 주지로 임명한다는 얘기지. 쉽게 우리 초등학교 반장 선거를 하나 하더라도 어떻게 해? 반장에 후보자에 나와서 나 어떤 정책 공약을 막 약속하잖아요. 내가 반장이 된다면 우리 반에 매일 점심때 햄버거를 하나씩 넣어주겠습니다. 막 이렇게 공약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공약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사찰령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 전부 다 친일화되어 있는 부분을 없애야 된다. 처음으로 다시 가야 된다는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명동성당, 고아원과 양로원 운영 정도, 개신교, 알레니 장로교를, 아펜젤레가 감리교를, 주로 서북지방에 큰 영향을, 큰 호응을 받아 서북지방에 미치고 있습니다. 서북지방, 평안도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평안도 지방 사람들이 가장 큰 호응을 얻었다. 이유는 뭘까요? 일단 청나라와 가장 가까운 곳에 인접해 있어요. 청의 문물을 가장 빨리 수용할 수 있는 지정학적 이치가 있어요. 서북인들이 되게 빨리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상업적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부를 축적하게 돼요. 부를 축적하게 되면서 빨리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서북지방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그 다음에 서울의 기독교인들이 황성 기독교 청년회, 즉 IMC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예술 개각했습니다. 춘한글신문, 언문일치, 문자사용, 신분의식, 타파, 남녀평등, 자주독립 등이 반영되었다. 혈의 누, 이인직 안 나올 거야. 이해조, 자유종, 추월색, 금수회의록은 가끔 나와요. 연도 때문에요. 다음 금수회의록이 만드는 시대사실과 가장 가까운 사실 물어봐요. 1908년을 남겨야 됩니다. 신채시, 국어 시간 다 배웠으니까 안 나와. 번역, 음악, 연극 보겠습니다. 원각사, 최초의 서양식 극장, 1908년, 은색의 치악산 등을 공연하게 되었다. 아까 영화관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밑에 영화관 하나 적자가 중복되긴 하겠지만, 영화관 하나 적어, 거기다가. 영화관 적도 뭐 적으면 돼, 거기다가. 단성사 적으면 되겠지. 몇 년? 1907년. 최초로 뭐가 상영되었다? 아리랑이 상영되기도 했다, 단성사. 하나 체크하면 될 것 같아. 다음 페이지 볼까요? 시간이 애매모호해서 그냥 풀로 갈게요, 그냥. 오케이? 쉬는 시간 애매모호해서 그냥 풀로 갈게요, 그냥. 괜찮죠? 우리 다 성인들이 그 정도 버틸 수 있죠, 체력적으로? 중간에 급하신 분 있어요? 화장실 다녀오셔도 돼요. 급하신 분들 다녀오셔도 돼요. 살짝 갔다 다녀오셔도 돼요. 이게 한 10분 더 쉬고 하게 되면 끝나는 시간 애매모호해서 그냥 갈게요. 독도관도 갑니다. 580페이지. 선생님 놓쳤어, 쉬는 시간. 선생님 병 중에 하나 이거예요. 집중하다 보면 놓쳐, 쉬는 시간. 그래서 제가 보통 강의할 때 시계를 앞에다 놔달라고, 제일 앞에다가 선생님 정면에다가. 측면에 있으니까 잘 안 보여. 놓쳐버렸어. 독도 갑니다. 자, 세종실록지리지. 울릉도와 독도는 날씨가 맑으면 서로 직접 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안영복 별표. 일본의 에도마크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받고 사과받아왔다. 안영복 앞에다 별표하시고, 안영복 나오면 그 내용을 물어보진 않아요. 뭐 물어볼 것 같아요? 안영복이 활동한 시대를 물어보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앞에 딱 적어요. 크게 적어요. 숙종 시기예요. 안영복 활동 나오면 숙종 시기에 숙종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업적을 주로 선택지에 낼 거거든요. 이거 하나 거르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대한제국 칙령반포 1900년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 일본의 독도에 대한 인식 19세기 이전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게 일본 여지 노동정도, 조선전도, 태정강 지령 등에서 반영되고 있다. 근데 20세기 들어서 러일 전쟁 중, 러일 전쟁 아까 되겠습니다. 1904년, 1905년까지 일어난 게 러일 전쟁이에요. 그죠?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무인도로 주장하며 탈취, 1905년 일본의 시네마현으로 편입, 그리고 그 자식들이 독도를 갖다가 다케시마라고 이렇게 불러버렸죠. 이렇게. 죽도죠. 우리 표현 방법 죽도고 일본식 방법 다케시마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독도라고 부르고요. 자, 그 독도 분쟁의 원인이 뭘까? 그 밑에서 사료를 만들어내는 게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한일 간의 독도 분쟁의 원인은 1951년 일본과 연합국 사이에 체결한 평화조약인데, 일본은 한국 독립을 인정하면서 제주도와 거문도, 울릉도와 같은 섬을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과 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이 있는데 일본은 이 강화 조약에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분쟁을 일으키게 되었다. 일명 이걸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고 불러요. 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울릉도니 검은도니 제주도는 다 들어가 있는데 독도라는 명문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걸 우기는 거예요, 얘들이. 그래서 이걸 계속 얘들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려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독도 문제는 계속 심각하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독도는. 그 독도 문제는 우리 가끔 출제되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겁니다. 간도가죠. 자, 봐봐. 여기가 중국 본토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그럼 여기를 간도라 불러요. 사이간자 섬도자야.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섬처럼 떠 있다는 거야, 중간에. 선생님, 여기 섬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여기 섬처럼 늪지역이었어요. 요동지역이 그래서 늪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명나라, 당나라 애들이 우리 고구려를 공격할 때 6개월, 1년 동안 여기 늪을 건너와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늪이 아닌 곳에다 그렇게 높은 산에다 산성을 쌓고 또 평지성을 쌓고 당나라와 대항했던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오는데 계속 토목 공사를 하면서 오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 지역은 늪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섬으로 보고 있다는 거지. 이 지역을 간도라고 한다. 의미 아셨죠? 간도라는 의미. 자, 19세기 후반 보겠습니다. 19세기 중반쯤에 한국인 중 일부가 국경을 넘어 농토를 개간, 청이 간도 지역의 한국인 귀환 요구, 국경회담 합의 실패. 자, 대한제국 이 법률을 간도 관리사로 파견했다. 별표, 요 기출이에요. 1903년. 즉 고정임금이 간도를 우리 땅으로 보기 때문에 간도 관리사로 파견했다는 겁니다. 연도를 물어봤습니다. 제발 이런 거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간도 협약 1909년 일본이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통감보고 간도 임시 파출소 설치했고 간도 협약 체결 백두산 전개비와 두만강으로 국경을 확정 남만주 철도 부설권 확보했다. 간도 협약에 대한 문제를 또 봐야 되겠네요. 간도 협약 보겠습니다. 남만주 철도 부설권, 이걸 안봉선이라고 부릅니다. 안봉선 철도 부설권에 넘어가죠. 일본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간도 지역은 청에 넘겨주는 겁니다. 이걸 간도 협약이라고 합니다.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일본과 청에 맺은 조약입니다. 여기가 안동이고요. 여기가 봉천입니다. 일본에 되게 철길을 놨다는 거예요. 안봉선 철도 부설권을 가져갔다. 부설권만 가져가는 게 운영권까지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 땅은 청에 주고 청나라에 주고 요것만 일본에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안 해도 되겠습니다. 패스 넘겨가겠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페이지 쭉 넘겨볼게요. 594로 넘길게요. 페이지 594. 아니 애매모호하다. 여기 끊어가야 되겠다. 네, 여기서부터 끊어갈게요.